자, 이어서 6번 지문 같이 한번 또 해결해 볼 겁니다. 여전히 무관한 문장 고르기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보죠. When a painter is working for a patron, 화가가 어떤 후원자, 옛날에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 후원자나 단골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예시가 등장하죠. As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for the Medici,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그러했듯이요. 자, 그러했듯이 이런 대동사 구문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뭐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가를 위해서 일했듯이 이런 표현일 거니까 앞에는 정확하게 그 단어가 언급된 바는 없지만 약간 응용을 해보자면 worked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가를 위해서 일을 했듯이 화가가 어떤 후원자를 위해서 작업을 할 적에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 정서적인 어떤 교류, 정서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정서적인 소통이 resulting from 뭐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냐면 the artist's intention to produce something that the patron will appreciate and enjoy. 라고 했어요. 좀 깁니다만 후원자가 will appreciate 감사할 것이고 and enjoy 그렇지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자가 감사하고 근데 감사하다라는 표현 여기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 얘들아 이 appreciate가 감사도 되지만 동시에 감상하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감상하다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진가를 인정하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감상하다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즉 후원자가 진심으로 이렇게 감상하고 enjoy 즐길 것 같은 그러한 something 무언가를 to produce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유발된 어떤 정서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닌가요? 예술가가 그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후원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후원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예술가 입장에서는 후원자의 입맛에 맞도록 어떤 후원자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예술가의 어떤 의도로부터 이 정서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술가랑 후원자 사이는 끊임없이.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메디치가 그림을 그려주면서 메디치가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화풍이 조금 다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후원자의 어떤 입맛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 즉 예술가와 후원자 사이에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 뭐 소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은 됐네요. 1번부터 가봅니다. Even Vincent van Gogh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고요. 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빈센트 van 고흐조차도 이 빈센트 van 고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계속적용법의 후로 설명해 줍니다. Who was isolated 고립돼 있었고요. 첫 번째 고립돼 있었고요. And sold few paintings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그림을 거의 팔지 않았었고요. 네, 그의 생애에서 그림을 거의 팔지 않았다라는 것까지가 반 고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드디어 주어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보이고요. 동사는 cared였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생애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립돼 있었고 심지어 그림을 거의 팔지 않았던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cared about the reactions of his brother. 그의 동생의 반응만큼에는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뭐 유명한 인물입니다. 테오라는 그 동생의 반응에는 신경을 썼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동생이 어디에 반응한 건데요? 바로 to the paintings that he produced. 그가 만들어냈던 그림에 대한 그의 동생의 반응에 만큼은 cared,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his brother가 의미하는 것은 네, 앞에서 말했던 바로 그 후원자의 개념이겠죠. 물론 태호가 후원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그래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술가가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듯이 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그의 동생인 태호에게 어느 정도 태호의 어떤 반응에 만큼은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도 관련성 있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Some artists, 어떤 예술가들은 종종 take pains,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공을 들인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예술가들은 종종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concerning 하면 무엇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The framing and presentation of their work, 그러니까 그들 작품의 어떤 프레이밍, 틀 잡기라든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그들 작품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을 들이는데 누구를 위해서죠? For the benefit of. 그냥 for 써도 되는데 for the benefit of 하게 되면 약간 좀 있어 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The viewers of their art. 그들 예술의 어떤 관람객들을 위해서 그들 작품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하여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또 예시가 나오네. When Mark Rothko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was highly particular about, be particular about 하면 무엇에 있어서 특히나 세심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우 세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요? The lighting of his paintings. 그의 그림에 있어서의 lighting, 조명이요. 우리가 보통 라이팅 하면 조명이 맞긴 한데 그림에서는 조명 이런 표현 쓰면 조금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명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그림에 있어서 명암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어떤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그 예술가들이 관람객들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 이 관람객들이 결국 후원자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연결이 잘 된 거고 여기서 나온 등장한 예시는 이 마크라는 예술가였어요. 마크 로스코라는 이 예술가는 특히나 관람객들을 위해서 그림의 어떤 명암 같은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한 겁니다. 2번까지 괜찮죠? 3번 바로 갑니다. So, 그래서 painting,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is a social process, 사회적인 과정이래요. 여러분, 웬 갑자기 사회적 과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영어 지문에서 사회적이란 표현이 등장하면 외톨이, 뭐 혼자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회적 과정이 관람객 혹은 후원자와의 사회적 작용이다. 그럼 3번도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나온지 마저 봅니다. Involving the communication of emotional judgment of the artist to the people who view it. 그렇죠. 바로 어떤 소통을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인데요. 어떤 소통인고 하면 emotional judgment이니까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예술가 자신의 감정적 판단이에요. 어디에 대한 판단이죠? To the people who view it. 그렇지.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이때 it은 예술 작품 페인팅을 가리키는 겁니다. painting이라고 써드릴게요.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people, 사람들에 대한 예술가의 어떤 감정적인 판단의 소통을 포함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이 얘기예요. 말도 어렵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라보는 자들, 관람객들과 예술가의 어떤 정서적인 소통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3번도 관련성 있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3번도 결국은 예술가들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관람객 사이에서의 소통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제 정답이 나올 때가 됐죠. 4번 가봅니다. For objects and colors, 사물과 그리고 색깔들에 있어서 there is an important social dimension. social이란 표현 나와서 이것도 왠지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읽어보죠. 중요한 사회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dimension이라는 건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갑자기 웬 또 사회적인 차원인고 하니 왜냐하면 people are often attracted to things. 사람들은 종종 이끌리거든요. 어디에? Things they find familiar. 그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끌리거든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끌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나? 뭘 통해서? Through what psychologists called mere exposure effect. 단순한 노출 효과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것, 그것을 through, 통해서 그들이 familiar, 익숙하다라고 find,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에 사람들은 종종 이끌립니다.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잖아. 이건 지금 예술가와 관람객, 예술가와 후원자 사이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관람객 입장에서 익숙함을 느끼는 대상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노출 효과라고 불려지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불렀던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걸 통해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끌린다? 오로지 관람객의 입장에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에 끌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밀접해 있던 것들, 그런 대상이나 예술작품을 보시게 되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그 예술작품 앞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물론 단순 노출 효과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4번 제껴주시고 그럼 이제 5번에 가서 무슨 얘기가 마무리돼야 되죠? 여전히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마저 가볼까? Painters, 화가들은 cannot expect viewers, 자, cannot 목적어 to 부정사에서요.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기대하다라는 오형식 구문입니다. expect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쓴 거예요. 이 지문이 어법으로도 괜찮아서 지문 마무리해놓고 어법 포인트들을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들은 이 관람객들이 to appreciate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을 감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With exactly the same perceptions and emotions that went into their creation.
그 there라는 건 당연히 이 painters 화가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화가가 creation 그 작품을 만들어낼 때 went 개입되었었던 들어왔었던 그러한 똑같은 인지라든지 똑같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작품을 바라봐 주기를 그들의 작품을 appreciate 감상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사실 뭐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00년 전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관람객들이 똑같은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감정과 인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죠. 그렇긴 한데 but they can 역시 they 는 painters입니다. 화가들은 희망할 수는 있잖아요. To generate some approximation of these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인지들 앞에서 얘기했던 perception과 emotions를 지금 여기서 these가 받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인지들과 이러한 감정들의 approximation 어떤 근사치요. 근접한 거요. 이 정도까지 약간의 근사치를 hope to generate 만들어내기를 희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도 없으면 어떻게 작품을 만들겠어요? 분명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에는 분명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걸 바라봐준 사람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언젠가는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소통이죠.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 그림을 바라봐줄 관람객과 내가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림이란 매개체를 통해서요. 좋습니다. 그래서 5번도 결론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관람객들이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근사치 어느 정도 비슷한 감정들을 generate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5번 내용이었어요. 자, 확실하게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었고요. 여러분이 또 다소 어려워하는 그림 관련 지문이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문 어법으로 묻기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법 포인트들을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선생님이 본문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did라는 대동사 개념. 여기서는 worked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어법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cared 이 부분이죠. 주어가 even 빈센 반 고흐, 심지어 빈센 반 고흐조차도 물론 이 빈센 반 고흐는 고립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의 생애에서 그림을 거의 팔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even 빈센 반 고흐라는 주어를 받는 동사가 필요한 자리겠죠. 잠시만요. 이거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자리는 왜 과거를 썼냐면 빈센 반 고흐가 실제로 그의 동생인 그 테오에게 있어서만큼은 반응을 보였잖아요. 반응에 관해서만큼은 관심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과거 이야기이므로 이건 명백하게 과거 동사 care를 써줘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 대명사 묻는 문제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there, 이 there가 누굴 가리키는 거였죠? some artist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복수명사이므로 his,나 her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there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회심의 한방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call 이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are called 같은 수동태로 바꿔준다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의 단골 손님 what이냐 대시냐 묻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what psychologists call the mere exposure effect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파트니까 잘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psychologist가 주어고요. call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부르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흔히 call A, B 이런 식의 수고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call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둘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the mere exposure effect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거. 근데 단순 노출 효과 이게 바로 목적격 보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that은 안 될 것 같고요. what이어야 됩니다. 선생님 that도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잖아요.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근데 지금 여기 선행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what 자리여야 돼.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부분이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거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고요. 어휘 묻는 문제로도 한번 변형해 볼까요? 어휘 묻는 문제로 보자
보자면 일단은 정서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Emotional communic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care 이 부분인데 이건 어법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휘로도 중요합니다.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다른 화가들과는 다르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다른 예시로 등장한 화가들과 조금 다른 면이 사실 고립돼 있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안 했어요. 그럼 빈센트 반 고흐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른 화가들은 관람객이나 후원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소통을 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소통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1번을 정답이라고 찍은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립돼 있고 그림을 거의 팔지 않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생의 반응에는 신경을 썼다는 거잖아. 이건 소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ared라는 거 어휘 묻는 부분으로 역시 봐주시고요.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화가들은 기꺼이 공을 들인다는 거였어요. 관람객들을 위해서죠. viewers. 이 관람객들이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patron과 흡사한 어휘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patron에 해당하는 게 바로 viewer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리킨 대상이 같은 게 아니고요. 의미하는 바가 유사한 거라고 쌤이 정리해 준 겁니다. 방금은요. 자, 그 다음 결국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social process, 사회적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였고요. 관계없는 4번 제끼고 나면 맨 마지막 5번에서의 정말 중요한 단어는 바로 approximation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와 유사한 근사치까지는 근사한 어떤 것 그러니까 근접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어휘 묻는 문제로요. 네, 괜찮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7번 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